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11시경 인천공항에서 소집된 뒤 7일 오전 1시 30분경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는 요르단 출국길에 오릅니다. 빠른 현지 적응을 위해 별도의 국내 소집 훈련 없이 곧바로 결전지 요르단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홍명보는 오는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과의 월드컵 3차 예선 3차전을 치릅니다. 이후 귀국길에 올라 오는 15일 오후 8시 용인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릅니다. 홍명보는 손흥민이 빠진 가운데 스스로 장담했던 홍명보의 전략으로 승리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난 9월에 치러진 1승 1무의 성적은 약체팀을 상대로 고전을 한 충격적인 경기 결과였습니다.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홍명보는 요르단과 이라크를 상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전술을 보여주어야 하고 반드시 승리까지 거두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과 이라크는 3차 예선 B조에서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팀입니다. 특히 요르단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에 치명적인 패배를 안긴 상대입니다. 3차 예선 2차전에서 1승 1무로 한국과 승점과 골득실이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홍명보는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 조선두 자리를 올라가겠다는 각오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요르단 등을 상대로 9월 A매치 때처럼 답답한 경기력을 보인다면 국민적 비난은 더욱 들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 초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한국과 비기더니 준결승에서 우리를 탈락시킨 요주의 팀입니다. 당시 한국은 손흥민과 황희찬, 이강인 등을 앞세우고도 유효 슈팅 1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등 졸전을 펼쳤습니다. 현재 B조 1위인 요르단은 사상 첫 월드컵 진출 기회를 잡기 위해 필승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에서 확인했듯 좋은 피지컬을 바탕으로 한 공수 밸런스가 탁월한 팀입니다. 빠른 역습이 강점인데 중원 수비가 약한 홍명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다만 유일한 유럽파인 무사 알타마리와 아시안컵 당시 2골을 넣었던 야잔 알라이마트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일단 홍명보는 최근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짜 9번으로 맹활약한 이강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홍명보는 그 경기를 받고 하나의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한다. 이강인은 어느 포지션에 놔도 자기 역할을 하는 선수라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의 부재를 황희찬과 배준호, 이재성 가운데 컨디션이 좋은 선수에게 맡긴다는 계획입니다. 황희찬은 오늘 있었던 경기에서 교체 출전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5일 브렌트포드와의 7라운드에서 후반 교체 투입되었지만 슈팅 한 번 없이 팀의 3대5 완패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울버햄튼은 리그 최하위로 처져 팬들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입니다. 일부 팬들은 황희찬을 교체 투입시켰다고 감독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기력이 저하된 황희찬이 대표팀 공격수들과 합을 제대로 잘 맞출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속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배준호는 A매치 경험이 고작 2경기에 불과해 아직 주전으로 내세우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홍명보는 이재성을 먼저 선발 출전시키고 상황에 따라 황희찬과 배준호로 교체 출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90번의 A매치를 뛴 이재성은 손흥민이 빠진 현 대표팀에서 가장 많은 A매치 경험을 자랑합니다. 또한 그동안 부주장으로 손흥민을 도와 팀원들을 다독이고 분위기를 다잡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홍명보는 주장 손흥민의 이탈로 흐트러진 분위기를 이재성이 잡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전술 외적으로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공백도 엄청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홍명보는 지난달 30일 10월 A매치 소집 명단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이 못 나올 경우 경기 외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손흥민이 팀 내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핵심 스트라이커 역할을 할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재성은 득점보다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에 장점이 있고 손흥민 대신 발탁된 홍현석 역시 득점보다는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과 경기 조율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이런 상황에 홍명보는 황희찬의 저돌적인 돌파력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지난달 오만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지역 최종 예선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3대1 승리의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소속팀에서의 부진을 털고 대표팀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홍명보는 소속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선수가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힘을 얻어 돌아가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경우가 있다며 황희찬의 반등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배준호, 엄지성 등이 황희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유럽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수비를 괴롭히는 데 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준호는 몸싸움 능력과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능력이, 엄지성은 드리블과 빠른 돌파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손흥민 대신 발탁된 홍현석은 중앙 미드필더지만 이선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최근 소속팀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서기도 했던 이강인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홍현석을 오른쪽 측면에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은 홍현석을 공격형 중앙 미드필더로 쓰고 이재성을 측면으로 빼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결장이라는 악재속, 만약 요르단 이라크와 이연전에서도 경기력이나 결과가 좋지 못하면 홍명보 감독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번 이연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자칫 월드컵 본선 직행 순위권인 2위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홍명보는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 당시 감독 선임 과정에 불법이 밝혀져도 나는 사퇴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물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언젠가 경질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홍명보는 스스로 내뱉은 이 발언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사퇴한다라고 책임져야 할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홍명보의 인생과 횡설수설 입장 발언을 돌아보면 또 다른 억지와 변명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극단적으로 한국 축구를 완전히 폭망시켜 놓아도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할 것이 확실합니다. 한국 축구 팬들이 이렇게 대표팀을 걱정할 정도로 감독 홍명보에 대한 불신과 걱정이 상당합니다. 더욱이 홍명보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독선과 횡설수설로 연봉 30억 원 봉사 우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축구 팬들이 정몽규와 홍명보, 김판곤까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독선과 자만과 억지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비상식적인 발언을 멀쩡한 얼굴을 들이밀고 침을 튀길 정도로 고함을 치게 되는 독선의 원인이 무엇일까 놀라게 할 정도였습니다. 딴 세상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감히 고함을 치고 횡설수설한 정몽규와 홍명보, 김판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얼굴에 철판 깔고 저접어와 내 안에 무언가 꿈틀거렸다는 에일리언 발언까지 태연하게 쏟아낸 홍명보입니다. 근 20년 이상 한국 축구의 별의별 사고를 다 일으킨 철판 홍명보는 다른 핑계와 엉뚱한 주장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정몽규처럼 나를 비난한 축구 팬들 때문에 내 전술을 제대로 못 펼쳤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홍명보에게 물려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보기 불편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홍명보를 향해 한국 축구의 영웅이라고 띄워주었더니 홍명보는 진짜 영웅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의 한국 대표팀의 4강 성적이 영웅 홍명보가 혼자 만든 것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사실 당시 한국 대표팀에는 홍명보 못지않은 쟁쟁한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감독 히딩크의 전술과 지도력뿐 아니라 유상철, 박지성, 안정환, 차두리, 이영표, 설계현 등 모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2002 월드컵의 영웅을 홍명보가 독식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문제는 최근 사태에서 한국 축구를 오로지 자신의 명예회복과 최고 연봉으로 재산 축적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